광교 중앙역이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자이언앤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갭이 얘는 한 2억 2천 정도가 나고 대치동 레미안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가 난 거죠. 얘는 지금 14억이 됐고 레미 대치안 팰리스는 32억이 됐단 말이에요. 14억에서 32억까지 뛴 거죠. 이걸 보고 서울 아파트는 불변이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득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깔고 있는 아파트 지방이냐 서울이냐에 따라 자산이 완전 몇 배 이상이 뛰는구나. 그래서 서울 아파트 하는구나라는 요즘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서울에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고들 하는데 서울 아파트라고 하면은 가장 안전한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서울 또 나름이긴 하겠지만 제일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뭐 안전하다라는 게 우상향한다라고 봤었을 때 결국 가치가 얼마나 더 가파르게 오르느냐 그거라고 보는데 제가 아는 형님이 대치동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때가 한 15, 16년 정도 됐었고 저는 이제 수도권에 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었죠. 21년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때 그 아파트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대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아파트, 그 아파트와 그 형님이 살고 있었던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랑 딱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하는구나. 그 형님이 살고 있던 레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84 국민 평형으로 한번 볼게요. 한 15년도 10월 달은 갭이 뭐 한 3억 8천 그리고 매매가가 한 14억에 전세가 한 10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아니고 최대한 좀 비슷한 수도권 쪽 괜찮은 쪽을 좀 찾아봤어요. 이제 광교 중앙역이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자이언앤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15년도 10월일 때 7억 정도 그리고 전세가 한 4억 8천 정도 해서 갭이 한 2억 2천 정도가 났어요. 갭이 얘는 한 2억 2천 정도가 나고 대치동 레미안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가 난 거죠. 갭 투자를 했었을 때 금액이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시세 실거래가를 한번 보게 되면 24년도 2월 달에 실거래가가 32억에 됐어요. 1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광교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자이언앤 힐스테이트가 지금은 13억 9,300이에요. 얘는 지금 14억이 됐고 레미 대치안 팰리스는 32억이 됐단 말이죠. 이걸 보고 제가 많이 현타를 느꼈어요. 두 가지 아파트를 비교해드린 거지만 제가 그때 당시 살았던 아파트 지금 그거는 15년도에 한 6억 정도였다가 지금은 8억이에요. 10년 가까이 2억 오른 거예요. 근데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14억에서 32억까지 뛴 거죠. 이걸 보고 서울 아파트는 불변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득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깔고 있는 아파트가 지방이냐 서울이냐에 따라서 자산이 완전 몇 배 이상이 뛰는구나. 그래서 서울 아파트 하는구나 라는 걸 요즘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좋다고 하셨는데 서울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이제 투자금이 없이 시작을 했다 보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빌라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아파트들을 투자해갖고 단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가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넘어갔었기 때문에 사실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는 서울 아파트를 투자할 수가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가 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서울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동산의 이제 장기적인 가치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요즘은 좀 서울 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대신에 다가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월세 현금 흐름이 제일 크고 단타를 해갖고 1000뛰기 2000뛰기를 계속 했지만 사실상 그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임장도 하고 입찰도 하고 낙찰을 받아서 팔았을 때 수익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급한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매도 차익을 이제 보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기에 사실 팔면 안 되는데 좋은 시기에 다가구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적정선에서 매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 가능한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신가요? 20타경 8958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건영 아파트라는 곳인데 지금 감정가가 3억 9,300이에요. 그래서 21년도 12월 달에 처음에 시작을 했었다가 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가 22년도 12월 8일 날 3억 9,300에 시작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23년도 1월 12일 날 3억 1,400에 다시 시작을 했다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3월 26일 날 3억 1,400에 지금 조금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의 포인트는 뭐냐? 감정론 시점? 그렇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타경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20타경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는 서울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시점을 보니까 20년도 12월 23일인 거예요.
시세를 볼게요. 같은 평수가 최저가가 지금 5억에 나와 있습니다. 저층 물건이. 근데 이제 보면 전세 안고 매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최저가가 5억. 24년도 3월 23일 날 3억 1,400이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물건은 유찰이 한번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신권에 가까운 물건인 거죠. 입찰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죠. 위치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류동역이라는 이제 너무 멀고요, 사실. 근데 주변에 보면 개봉중학교도 있고 매봉초등학교도 거리가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가격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런 물건들은 유심히 보시는 게 좋다. 이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이파크빌이라는 곳인데요. 감정가가 24억 5천입니다. 24년도 1월 9일 날 4억 5천에 시작을 했었지만 유찰이 됐고요. 24년도 2월 20일 날 19억 6천에 시작을 했는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 3월 26일 15억 6천 8백에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대지권이 20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54평. 굉장히 좀 대형 평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임차인이 없고 전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권리 분석을 할 거는 없습니다. 지금 면적으로 봤었을 때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 이유를 보니까 단지 세대가 지금 2개 동밖에 안 되고요. 66세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매매 사례도 없고 매매 물건도 없어요. 지금 실거래가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실거래가가 20년도 7월이 마지막이에요. 20년도 7월이 20억. 우리 거보다 좀 더 큰 게 1층에 30억의 호가가 나와 있어요. 30억에 나와 있는 물건이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린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실거래가 마지막이 19년도 6월이에요. 그리고 16억에 거래가 됐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세 분석하기가 손품으로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손품을 팔기가 편하다라는 게 거래 사례가 많고 호가가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얼마에 정도면 금매에 팔리겠구나라는 자료가 나오지만 이런 서울에 세대수가 많이 없고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가 매물도 많이 없고 그다음 실거래가 가격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화 임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매매 평당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매매 평당가가 4,254만 원이거든요. 그럼 4,254만 원 곱하기 우리 평수를 한번 곱해보는 거죠. 한 23억 정도가 나와요. 평균 평당가로 봤었을 때. 요거는 추정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물건이 15억 6,800까지 떨어진 상황이니까 지금 시기에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신중초등학교라고 해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2호선 방배역, 오른쪽에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도 있고요. 뭐 예술의 전당도 있고 위치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일단은 주의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입찰할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를 확인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하면 취득세 중과가 돼요. 무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내가 지금 1주택자다. 두 번째 거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 중과가 돼요. 그러면 한 8%가 나오거든요. 10몇 억에 8%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